안녕하세요. 드라마 팬 여러분. 여웅이 드라마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11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0화. 정말 몰입되지 않으셨나요? 풍산의 신당에서 강철이가 팔척귀와 정면으로 맞붙었죠. 팔척귀가 강철이 멱살을 잡고 너는 어찌 날 공격하느냐. 나는 보았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땅에 떨어지던 내 놈을. 근데 어찌 저들이 아닌 날 공격하느냐.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한데 어찌해 날 공격하느냐 라 외쳤어요. 강철이 그게 뭔 개소리야 라며 짜증과 분노를 내뱉었고 둘은 서로 노려보며 긴장감 속에 10화가 끝났어요. 그 순간 100년 전 강철이 승천 실패 장면, 아이의 눈에 비친 용, 괴성을 지르며 땅으로 추락, 이 고조되는 음악과 함께 강렬하게 펼쳐졌죠. 여리는 세원에게 끌려가며 소매에서 연옥살을 흘려 골에서 맹청으로 향하는 짧은 흔적을 남겼고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왕은 가계도를 펼쳐 팔척귀 원한의 실마리를 쫓았어요. 강철이가 복수를 위해 병조판서를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몰아붙였고 막판에 비비가 들어와 병조판서를 끝장내 원혼을 먹었어요. 강철이 비비에게 마지막 원혼을 먹을 기회를 양보하며 동료애를 보여줬지만 비비의 열이 떼어놓기 속셈도 살짝 드러났죠. 최원우는 대비의 광안문집 협박에 식솔들과 용담골로 쫓겨났고 외다리기 복선이 떠올랐어요. 11화 예고 보셨나요? 신당에서 가섭스님이 이 팔척귀 그놈이 그리 사라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왕이 궐 안에서 풍산의 신당이 어디 있느냐 라 묻고 신당에 도착해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라 소리쳤지만 화로 불만 커지고 소득 없이 궐로 돌아갔어요. 여리는 강철이에게 정말 내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그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라 묻고 강철이는 족보를 보며 팔척귀가 원한을 품은 자는 바로 이 자겠구나 라 했죠. 왕은 강철이, 여리, 내금의장, 내금의군관, 상선에게 열일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라 선언했어요. 저녁 큰 길가에서 여리가 난 더 이상 경귀석 필요 없어. 네가 날 지켜주는 경귀석이야 라며 강철이 손을 잡자 비비는 이무기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열이 그 계집아이 때문에 라 생각했죠. 신당으로 잡혀온 열이를 두고 풍산은 비비에게 그 열이라는 계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라 했고 비비는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라 답했어요. 16부작 중 11화는 클라이맥스 직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겁니다. 팬들 사이에서 화제인 군관 화형 가설을 중심으로 상상력을 더해 풀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11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성 외곽, 풍산의 신당, 어두운 화로 불빛이 깜빡이는 지하사당. 강철이의 거친 호흡이 공간을 채웁니다. 10화 마지막, 팔척귀가 강철이 멱살을 잡고 너는 어찌 날 공격하느냐. 나는 보았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땅에 떨어지던 내 놈을.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라 외치던 순간이 이어집니다. 강철이 그게 뭔 개소리야 라며 짜증과 분노를 내뱉고 둘은 서로 노려보며 긴장감 속에 대치합니다. 팔척귀, 강철이에게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너에게 원한은 없다. 다시 나를 건드리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 팔척귀는 풍산 몸에 빙이 된 채 화로 뒤쪽 비밀 공간으로 사라져요. 이 탈출, 영의정의 음모로 팔척귀를 용담골로 숨기려는 의도적인 조종임을 암시해요. 가섭스님이 등장, 이 팔척귀 그놈이 그리 사라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대사, 팔척귀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풍산과 영의정의 계략으로 용담골로 이동했음을 암시해요. 강철이 어딜 간 거냐 라며 화로 주변을 살피다 이무기 직감으로 여리의 위험을 감지합니다. 플래시백, 100년 전 강철이 승천 실패 장면, 아이의 눈에 비친 용, 괴성을 지르며 땅으로 추락, 이 다시 떠오르며 팔척귀에 태어나던 그날, 이 군관 화형 순간임을 암시해요. 궐 안에서 왕은 신하에게 풍산의 신당이 어디 있느냐 라 묻고 곧 신당에 도착해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라 화내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화로 불만 활활 커질 뿐 팔척귀는 나타나지 않아요. 왕은 결국 소득 없이 궐로 돌아가며 팔척귀의 교묘함에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 시각 여리는 신당 지하 비밀 공간 쇠창살 뒤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영매 직감으로 기운을 감지하며 왜 나를 노리는 거야? 왕가에 무슨 원한이 있기에 라며 시간을 끌어요. 열이
벽에 숨겨진 화로 문양을 발견. 이건 팔척귀 기운이라며 떨어요. 갑자기 쾅! 은색 도포를 휘날리는 비비가 등장.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세원을 혼란시키는 장면. 연출이 정말 인상적이죠. 비비, 강철이 형님이 부탁은 했는데 이 계집 때문에 골치 아파 라 투덜거립니다. 예고에 열이 넘겨줘 풍산 제안을 떠올리며 넘기면 형님이 날 용서할까 라 갈등해요. 하지만 반전. 비비,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라며 세원을 날려버립니다. 비비, 열이 손을 잡고 형님 오기 전에 튀자 라며 신당을 빠져나가 도성 안 길가로 향합니다. 열이, 비비, 왜 날 구한 거야? 날 싫어하잖아 라 놀라자 비비, 코를 킁킁대며 형님 냄새가 내게 묻었어. 형님 잃으면 내 승천도 물거품 라 장난칩니다. 이 대사, 비비의 이중 동기, 열이 떼어놓기 vs 강철이 충성을 잘 보여줍니다. 저녁 무렵, 강철과 열이는 앞으로의 계획은 공유하며 부적 이야기를 하다가 전에 강철이가 열이 몰래 사용한 명두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으로 전에 열이가 정리함을 열었을 때 명두가 이상하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열이가 그래서 그때 명두가 그렇게 놓여 있었구나라고 하니 강철이는 몰래 사용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합니다. 그렇게 열이는 괜찮다고 하며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고 하는데 강철이가 잡아주고 강철이는 경귀석 때문에 뜨거워야 하는데 경귀석 반응이 없어서 열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경귀석 안 가지고 왔어? 라고 물어보자 열이는 난 더 이상 경귀석 필요 없어. 네가 날 지켜주는 경귀석이야 라며 강철이에게 키스를 합니다. 이 장면, 구화 비바람 포옹의 감성을 이어가는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비비는 이무기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열이 그 계집아이 때문에 라고 생각하며 강철이 형에 대해 답답함과 열이에 대한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냅니다. 열이, 강철이에게 정말 내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그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라 묻자 강철이 그럴 거야. 그놈이 왕가의 핏줄들을 적으로 삼았다 했으니 그 원하는 왕가와 얽혔을 거다 라고 말하며 다음날 걸 내 대전으로 화면이 바뀌고 왕이 내금위장과 족보를 펼쳐놓고 팔척귀 원한을 추적합니다. 강철이 족보를 보며 팔척귀가 원한을 품은 자는 바로 이 자겠구나 라 말하며 왕족 이름 하나를 지목해요. 10화 가계도 조사에 이어 100년 전 연종대왕 시기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침략했다 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왕, 내금위장이 말한 무관 단서, 이 족보에 답이 있다. 그리고 100년 전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뒤지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며 단호한 눈빛을 보냅니다. 왕은 몇 일 전 최원우 대감이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용담골로 간 것을 떠올려 용담골로 가서 최원우 대감에게 뭔가를 물어볼 것을 결심해요. 왕은 열일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화 대비에 최길상 배신, 협박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에요. 용담골, 최원우가 집안 마당에서 홀로 한숨을 쉽니다. 대비의 협박으로 식솔들과 쫓겨난 난감함이 여전해요. 인선은 아버님, 언제쯤 궐로 돌아가실 건가요? 라 답답해하고 최원우, 식솔들 앞에선 침묵하지만 홀로 중얼거립니다. 그 책만 찾을 수 있다면 가문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의 눈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스쳐요. 내면 깊숙이 외다리귀의 원한이 떠오릅니다. 그자의 원한? 용담골까지 따라왔다 라며 고개 숙입니다. 플래시백, 최원우가 외다리귀에게 내 놈이 감히 가문 비밀을 어디에 고하려고? 다시는 못 돌아다니게 다리를 잘라주마 라며 칼로 다리를 자르고 숨통을 끊는 장면. 외다리귀의 원한이 강렬히 드러나요. 최원우, 혼자 괴로워하며 내가 저지른 죄가 날 떠나지 않아 라 중얼거립니다. 이 장면, 팬들의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 다음날 열이와 강철이 최원우 대감의 집에 갑니다. 가섭스님이 말씀하셨던 골담초를 다시 받기 위해 최인선을 찾아간 것인데요. 열이, 영매직감으로 이상한 기운을 감지, 강철아, 여기 원한귀 기운이 강해, 라 속삭여요. 갑자기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외다리귀예요. 열이는 예전에 외다리귀와 싸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긴장합니다. 외다리귀, 최원우 대감 쫓아 여기까지 왔나? 라며 직감합니다. 열이는 외다리귀와에게 말합니다. 너, 최원우 대감에게 원한 품고 여기까지 왔지? 라 조심스레 묻죠. 외다리귀는 넌 전에 그 계집? 내년 때문에 전에 그놈의 여식을 죽이지 못했다. 그런데 왜 또 여기서 날 방해하느냐 그놈이. 내 다리를 자르고 내 숨통을 졸라 죽였다. 비밀을 걸에 알리려 했던 나를
자기 가문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를 이렇게 죽였다. 최길상의 배신, 군관 화형, 왕 자식의 존재, 그 비밀을 담은 책, 나 원한을 토해냅니다. 여리는 외다리귀에게 그 비밀, 우리에게 알려줘. 내 원한 풀어줄게 라고 약속해요. 여리는 명두를 꺼내 외다리귀의 원한을 달래는 의식을 시작하고 강철이가 힘을 보탭니다. 외다리귀는 그 책, 광안문집, 대감의 진마루 및 비밀 상자에 숨겼소. 그 책엔 군관이 왕의 아기를 구했으나 최길상 모함으로 화형당한 기록, 왕 자식이 살아남아 은폐된 진실이 있소. 라 단서를 주고 회다리귀는 고맙다고 하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여리는 이렇게 해서 광안문집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도 알게 되어 강철이와 왕에게 말합니다. 강철아, 외다리귀가 최원우 대감을 쫓아 여기까지 왔어. 광안문집이라는 책이 여기 있대. 그것이 팔척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강철이와 여리는 도성에 가서 이렇게 알아낸 사실을 왕에게 알리러 갑니다. 용담골 최원우 대감의 집에 왕의 일행과 여리, 강철, 가섭스님이 도착하고 왕은 최원우 대감, 광안문집을 내놔야 한다. 팔척귀의 원한, 10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최원우 대감에게 그 책에 대해 물어보지만 최원우 대감은 왕이 어떻게 그 책을 알았는지 의아해하며 전하 그 책은 저 또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그 책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해서 저 또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가섭스님이 최원우 대감에게 저희는 초면이 아니지요. 전에 제가 상전에서 구해드렸던 중입니다. 그리고 여리가 외다리귀의 원한을 풀어줬고 알고 보니 대감님께서 책을 감추기 위해 대감님 댁 노비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노비가 말을 듣지 않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대감께선 그 노비를 가둬서 밥도 굶기고 어디 가지 못하게 다리도 잘라서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다리귀의 원한을 풀어주고 저희가 그 책의 위치를 알게 되었는 이 집의 마루 아래에 있는 상자에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최원우 대감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11화 엔딩이었고요. 12화로의 기대감이 폭발하죠. 12화에서는 팔척귀의 정체가 완전 폭로될 거예요. 100년 전 어쩐 일이 있었고 승천하는 강철이를 본 아기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팔척귀는 어찌해서 왕가의 핏줄을 적으로 삼았는지 밝혀질 거예요. 그럼 이상 11화 뇌피셜 미리 보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